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손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제 생각엔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물에 손이 붙는 느낌이 들었거나 아니면 손이 그냥 헛도는 느낌이 났거나. 자유형에서 그리고 모든 영법에서의 속도 차이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을 잡아두는 각도가 안 만들어져서요. 자유형에서 물을 더 많이 당기는 방법은 팔을 더 크게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세게만 젓는 것도 아닙니다. 팔꿈치를 무너지지 않게 세우고 전환을 세워 패들처럼 만든 다음 그 지점을 기준으로 물을 뒤로 밀어 몸이 앞으로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되면 스트로크가 갑자기 단단해지고 같은 힘으로도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 즉 데드 스팟이 줄어들면서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스트로크에선 물이 왜 안 잡히는지, 어디서 새는지,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물 먹어도 괜찮아 끝까지 뛰어.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밀어야 빨라진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실제 수영에서는 물을 많이 만지기만 하고 앞으로는 안 나가죠.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물의 방향이 뒤로 안 가고 아래로 새기 때문인데요. 자유형에서 추진력이 가장 잘 나오는 위치는 손이 머리 아래가 아니라 어깨 아래로 들어왔을 때예요. 이 구간에서 전환이 세워져 있으면 물이 크게 걸리고 전환이 눕거나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물이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팔꿈치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전환이 패들이 아니라 빗자루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빗자루는 물을 휘젓기만 하지 뒤로 밀어주진 않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느낌은 하나입니다. 손이 물에 붙는다. 이 느낌이 생기면 여러분의 자유형 속도는 그냥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붙는 느낌은 손바닥 힘만으로는 생기지가 않아요. 중요한 점은 힘을 발생시키기 위한 자세, 즉 팔꿈치의 위치와 전환의 각도가 먼저 세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엘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하이엘보는 리커버리 구간에서 팔꿈치를 위로 들어올릴 때도 주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하이엘보는 팔꿈치를 물 위로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물을 당기기 전에 손보다 팔꿈치가 더 좋은 위치에 남아있게 만들어 전환이 세워지게 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유형 물잡이는 사실 하나의 연결된 동작입니다. 손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서 셋업이 되고 압력이 생기고 그 압력을 뒤로 보내고 끝까지 정리해주는 흐름. 그런데 많은 초보자분들은 이 흐름을 급하게 넘기면서 중간이 뚝 끊깁니다. 특히 셋업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자연스레 전부 무너집니다. 손이 물에 들어갈 때 흔한 실수가 두 개 있어요. 첫째, 손이 너무 깊게 다이빙하듯 들어가는 것. 팔을 돌릴 때 힘을 너무 풀어버려서 팔이 첨벙하면서 수면 아래까지 훅 내려가 버리기도 하죠. 이러면 팔꿈치를 세울 공간이 사라집니다. 둘째, 손이 어깨 라인에서 벗어난다. 팔이 너무 안으로 교차하거나 반대로 너무 바깥으로 들어가면 몸이 흔들리거나 어깨 부담이 커지고 캐치 각도도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이미지 하나 떠올려 볼까요? 손은 툭 얹는 것이 아니라 썰듯이 들어간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순서로 부드럽게요. 그리고 이때 몸은 살짝 회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전된 상태에서 길게 뻗으면 어깨가 훨씬 편하고 캐치 각도가 더욱 쉽게 만들어져요. 캐치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세게 당긴다. 캐치 초반에 너무 세게 당기면 팔꿈치가 먼저 뒤로 끌리면서 무너지고 전환이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물을 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누르게 돼요. 그래서 캐치 초반은 10점 만점에 3, 4점 압력만 만든다가 핵심이에요. 전환을 세로로 세워서 손과 전환이 한 덩어리의 패들이 되면 그때부터 물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추진이 시작되는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 손이 어깨 아래로 들어오는 순간 이때 팔꿈치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면 물이 단단하게 걸립니다. 이때부터는 팔이 물을 끌어온다가 아니라 내 몸이 물을 지나 앞으로 간다로 느낌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팔만이 아니라 몸의 회전 타이밍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익히들은 바로 그 롤링입니다. 손이 물을 잡아둔 상태에서 몸이 회전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맞춰 그 고정점을 뒤로 보내는 것. 이게 되면 전신이 연결되고 같은 힘으로도 더 많은 물이 손에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놓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끝에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중간까진 괜찮은데 갑자기 마지막이 끊겨버리죠. 끝에서 끊기면 다음 스트로크를 팔로 억지로 시작하게 되고 스트로크가 거칠어지고 빨리 지칩니다. 끝에서는 무리하게 더 밀어내기가 아니라 손에 압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뒤로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손이 엉덩이 옆까지 왔을 때 옆으로 밀지 말고 뒤로 밀어준다. 이걸로 다음 스트로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영장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드릴이에요. 첫 번째는 프론트 스컬링입니다. 팔꿈치는 크게 흔들지 말고 손과 전완으로 물을 좌우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손에 압력이 쌓이는 느낌을 찾습니다. 이 드릴이 캐치에서 물이 걸리는 느낌을 가장 빨리 만들어줘요. 다음은 미들 스컬링입니다. 어깨 아래 파워 위치에서 같은 스컬링, 여기서 전완 패들이 세워지는 느낌이 오면 자유형 추진이 확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도그 패들입니다. 도그 패들은 마치 개헤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팔을 물 밖으로 빼지 않고 캐치, 풀, 피니쉬를 물속에서만 반복합니다. 마치 개헤엄 같은 이 드릴은 급하게 넘길 수가 없어서 끝까지 물을 가지고 가는 감각을 갖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은 킥판 풀 드릴입니다. 킥판을 패들처럼 사용해서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핵심은 팔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몸 회전으로 킥판 위에 체중이 실리는 느낌, 이걸로 물의 단단함을 강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오래는 가는데 빨리 가지지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술만이 아니라 훈련 패턴과도 관련이 있어요. 항상 같은 속도로만 연습하면 물 잡는 감각도 그 속도에서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조용하고 길게 가는 속도, 조금 더 힘을 싣는 속도, 짧은 템포를 올리는 속도, 이렇게 변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짧게 템포를 올려보는 구간이 들어가면 느린 수영에서는 잠들어 있던 빠른 물잡기 감각이 살아납니다. 요점은 오래 빡세게가 아니라 짧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시 조용하게. 자유형에서 물을 더 많이 당기려면 팔을 빨리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완이 세워지는 각도를 만들고 어깨 아래 파워 구간에서 압력을 키우고 롤링 타이밍에서 전신을 연결해 끝까지 물을 놓치지 않는 것, 이 흐름이 연결되면 스트로크가 조용해지고 데드스팟이 줄고 같은 힘으로 속도가 올라갑니다. 다음 수영할 때는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캐치 초반엔 힘을 줄이되 어깨 아래에서 물이 걸리는 스위치를 켜보는 것.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르고 그리고 즐겁게 수영하세요.